참새보다 한 뼘은 더 큰 20cm짜리 새가 도마뱀의 목을 물더니 제 머리를 축으로 삼아 상대의 몸통을 통째로 허공에서 돌려버립니다. 가시에 걸린 이 창고가 비면 이 새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데 북쪽에 사는 개체들은 아예 겨울마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릴 정도로 이 계절이 혹독합니다. 먼저 부리부터 보시면 위턱 양 옆에 아주 작은 이빨 같은 돌기가 하나씩 돋아 있는데 이건 매나 독수리 같은 큰 맹금류에게조차 없는 구조입니다. 이 돌기로 먹잇감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고 척수를 그대로 눌러버리면 상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몸 전체가 굳어버리죠. 그 다음 자기 머리를 축으로 삼아 상대의 몸통을 통째로 돌려버리는데 이때 몸통 끝에 걸리는 가속도가 중력의 6배에 이른다고 측정됐습니다. 그 순간 경추가 끊어지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발톱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오직 부리와 목을 비트는 힘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. 다음 사냥감은 들쥐인데 몸무게가 30g대인 이 새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는 것이죠. 게다가 쥐에게는 앞니가 있어서 다리를 한번 제대로 물리면 이 작은 새는 그대로 사냥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게 되죠. 그런데도 덮치는데 방식은 도마뱀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목덜미를 물고 머리를 통째로 휘둘러 목뼈를 끊어버리는 그 한 가지뿐입니다.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 새의 발은 결국 참새목 특유의 가느다란 횃대발이라 잡은 쥐를 밟아 누른 채로는 살점을 단 한 점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시체를 물고 가시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는데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것을 부리 하나로 물고 올라가는 셈이라 여러 번 쉬어가기도 합니다. 그리고 가시 하나에 쥐를 그대로 내리꽂으면 그 가시가 도마이자 손 역할을 대신해 주어서 그제야 몸을 단단히 고정한 채 살점을 조금씩 뜯어낼 수 있게 되죠. 봄이 오면 이 새가 노리는 먹이가 통째로 바뀌는데 곤충도 쥐도 아니라 이번에는 농경지나 숲 가장자리에 있는 다른 새의 둥지 속 새끼가 표적이 됩니다. 어미가 몇 시에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한 번에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우는지를 며칠에 걸쳐 세워두고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해둡니다. 그리고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둥지로 내려왔는데 며칠 동안 세워둔 그 시간표가 여기서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.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한 마리를 부리로 가로질러 물고 남은 새끼들이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는 둥지를 뒤로 한 채 그대로 날아오릅니다. 돌아온 어미가 곧바로 뒤를 쫓기는 하지만 어미의 부리는 작은 벌레를 짖는 데 맞춰진 가느다란 부리라 상대를 붙잡거나 새끼를 떼어낼 힘이 애초에 없는 셈이 됩니다. 새끼는 결국 그 가시에 그대로 걸리고 어미는 그 나무 주위를 한참 동안 맴돌며 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그대로 돌아가게 되죠. 그리고 이 창고에는 벌까지 걸리는데 장수 말벌과 등검은 말벌 그리고 땅벌까지 사람이 쏘이면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 것들이 나란히 꿰어 있습니다. 이 정도 독이면 손바닥만한 이 작은 새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기 때문에 잡자마자 곧바로 입에 넣는 것은 사실상 자살과 다르지 않은 선택입니다. 그래서 꿰어놓고 그냥 사흘을 기다리는데 그동안 벌의 몸속에서 독이 저절로 분해되어 아무 탈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. 그런데 여기 걸려있는 것들이 전부 죽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당수는 가시에 꿰인 그 상태로도 며칠 동안 계속 살아서 다리를 움직이고 있죠. 꿰인 도마뱀은 꼬리를 흔들고 개구리는 다리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는데 이 새는 그 옆가지에 앉아 그 움직임을 그냥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사흘 뒤 말라부터 가벼워진 몸을 가시에서 뽑아 통째로 삼키는데 그때는 독이 이미 사라져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창고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꿰인 위치와 개수를 세어보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하죠. 수컷은 잡은 먹이를 가장 잘 보이는 가지 끝에 꿰어 걸어두고 암컷은 반대로 잎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쪽에 조용히 숨겨둡니다. 그런데 일본 연구진이 떼까치를 여러 해 동안 추적해보니 이 창고의 진짜 쓸모가 겨울을 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. 수컷은 번식기가 아닐 때만 이 창고를 채워두고 정작 번식기가 오기 전에 걸어둔 것을 거의 다 자기가 먹어 치워버리는 것이죠. 그렇게 많이 걸어두고 많이 먹은 수컷일수록 구애할 때 노래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부른다는 사실이 실제 측정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리고 창고가 끝내 비어있던 수컷은 봄이 다 가도록 짝을 얻지 못한 채 혼자 남게 됩니다. 유럽의 사촌 종에게서는 짝을 맺고 둥지를 튼 뒤에도 수컷이 옆집 암컷에게 몰래 먹이를 가져다주는 행동까지 관찰되었습니다. 게다가 이 꿰어둔 줄은 다른 개체에게 여기가 내 구역이라고 알리는 경계 표시 역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일본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잘 보이는 가지 끝에 걸어두는 수컷의 습관은 암컷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옆 수컷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한 그루는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 창고이면서 동시에 봄에 불을 노래를 위한 연료 창고이기도 했던 셈입니다. 그리고 겨울이 오면 그 계산이 전부 끝나서 창고를 끝내 채우지 못한 개체는 눈 덮인 들판에서 그대로 굶어 죽게 됩니다. 일본에서는 이 습성에 하야니에 그러니까 이른 재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두었고 가을에 이걸 만드는 철을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. 그 철이 되면 이 새가 높은 가지에 올라 날카롭고 건조한 소리를 길게 내지르는데 그게 올해 창고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새는 한국과 일본, 중국 동북부에 걸쳐 살면서 농경지와 숲 가장자리는 물론 도시의 공원과 정원까지 들어와 있는 새입니다. 가시에 걸린 저 숫자가 이 새가 봄까지 살아남을 확률이면서 동시에 봄에 짝을 얻어 자기 새끼를 남길 확률까지 함께 적혀 있는 셈이죠.